촬영자. 스탠바이.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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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되게 웃기겠다, 그렇죠? 아우,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제 41번부터 45번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항상 이거를 한 줄 한 줄 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덩어리를 져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공부할 때 조금 덩어리를 져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잡노래, 작자 미상. 네, 작자는 미상입니다. 네. 자, 자마 짙은 자마,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건 크게 보면 요 잡노래는 그 잡노래, 직업을 구하는 노래가 아니라 잡노래. 잡 노래가 아니고 잡노래. 첫 번째 부분은 잠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품을 공부할 때 뭐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어떤 작품에는 임을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않느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는데, 여기는 지금 잠을 막 원망하고요, 막 멀리 쫓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마, 짙은 자마, 이내 눈에 쌓인 자마, 염치 불고 이내 자마, 욕심이 그냥 산처럼 쌓였다. 이게 네? 검치 두덕 그러면 욕심이 산처럼 쌓였다. 즉 잠욕심이 산과 같다. 굉장히 잠이 많다. 이내 자마. 어제 간밤 왔는데, 어제 간밤에 잠이 왔죠? 우리가 잤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잠이 와요.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자, 자마 무슨 잠인고, 가라 멀리 가라. 그래서 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무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세상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잠이 갈 수 있는 사람, 잠이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많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구태 나한테 오느냐. 그래서 잠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굉장히 지금 싫어하고 있다. 굉장히 심하게 원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런 이제 원망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밤낮으로 한가해서 월명동체,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밤낮 한가해. 그래서 달 밝은 동창에 혼자 앉아서 삼사경, 아주 깊은 밤입니다. 아주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한번 알려줄게요.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밤 시간을요, 옛날 사람들은 몇 시에 잤을까요? 여러분들은 막 2시, 3시에 자죠? 그렇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이거 스태프들이 이거 소품을 준비 안 해가지고 말이죠. 다 잘라버리겠어요. 자, 초칠만 기억하시면 돼요. 초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7시에 자가지고요, PM, 저녁 7시, 그리고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 9, 11, 1, 3, 5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7부터 9까지가 초경, 일경. 그 다음에 9에서 11이 이경, 그쵸? 그 다음에 11에서 1이 AM, 새벽, 3경. 그 다음에 1에서 3이 4경, 3에서 5가 5경. 요건 지우고요. 5경. 그래서 5경까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게 언제예요? 3, 4경이니까 요거죠. 그쵸? 요거.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여러분이 11시부터 한 3시면, 나 한참 공부할 때인데, 요즘으로 보지 마시고, 조선시대 때는 등잔이 없어요. 조명이 약해서 7시에 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으로 치면 요 시간은 새벽 4시, 3시, 4시. 아주 깊은 밤을 뜻하는데, 깊은 밤까지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몸이 편해서. 낮에 뭐 이렇게 탱자탱자 놀았으니까, 졸고 이랬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근데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즉 잠 못 들어하는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환영하겠죠?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잠이 방문하면 웰컴 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왜 걔네들한테 안 가고 나한테 가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에 대해서 나한테 오지 말고 저 사람한테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말버릇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가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도대체 원하지 않는, 청하지 않는, 무상불청입니다. 청하지 않는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오느냐. 나는 네가 오면 내가 자꾸 원망을 하는데 왜 나한테 오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또 잠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밥을 먹고요. 저녁밥을 먹고 이렇게 치우고 황혼. 자, 요 황혼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저 구체적인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시적 화자가 있는 시간은 황혼이 되겠죠. 그래서 저녁밥을 먹고 황혼이 되자마자 황혼, 즉 해가 이렇게 지자마자 그쵸? 시간이 됐어요. 7시. 이해 가시죠? 요게 이해가 가야 돼요. 황혼이 되자마자 낮에 못한 일을 그쵸? 여러분 이제 낮에 못한 수행 평가, 낮에 못한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말이 오늘이 그러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일해야지. 뭐 낮에 못했던 거 해야지. 그래서 말이 끝나자마자 황혼이고 섬소목수는 이제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입니다. 섬소목수 바삐 들어서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한 바람 뭡니까?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거죠. 실한 바람 불어내어 드문드문 질급하는 바느질을 딱 하는데 어때요? 역시 엄청나게 잠이 쏟아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시. 가시를 쓴 사람이 나시도 썼나봐요. 같은 미상이 썼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농담입니다. 여기도 작자 미상이네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미상의 수명은 몇백 년이 되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 작자 미상이에요. 네. 자, 깃돌이 저깃돌이. 자, 이 어여쁘다는 뭘까요? 어여쁘다는? 어여쁘다, 불쌍하다입니다. 예쁘다가 아니라 깃돌이, 깃두라미, 저깃두라미, 불쌍하다, 저깃두라미. 어인 깃두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라고 했죠. 그 소리가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깃두라미의 소리가 슬프게 들린다는 것은 감정이입이고 이때 깃두라미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울어서 사창이 나오는데요. 사창은 고전에 잘 나옵니다. 사창은 이 사자가 비단 사자예요. 비단 사자, 깁사자. 그래서 실제로 비단으로 만들었다는 뜻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인의 방에 있는 창. 여인의 방에 있는 창을 비단창, 사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창, 여윈잠은 뭐예요? 살짝 든 잠을 살뜰히 깨우는구나 그랬는데 이 살뜰히도가 밑에 뜻이 뭐라고 되냐면 알뜰하다. 그러면 알뜰하다의 뜻은 뭐냐? 정성이 있어서 빈틈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이렇게 빈틈없이 잘한다는 뜻이에요. 살뜰히 이 뜻. 그러니까 네가 정확한 시간에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안 하고 이렇게 뭐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나를 깨우는구나라고 칭찬하는 듯한 말투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되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잠이 들었는데 또 기가 막히게 나를 딱 그때 깨우는구나.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살뜰히도는 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라 제비로 미물이나 자 무인동방 뭡니까? 무인동방은 바로 자신의 방입니다. 여기 보면 한자가 좀 이상한데 무인동방 그러면 사람이 없는 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 방이 아니고 혼자 있는 방입니다. 무인동방은 사람이 없는 방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방. 즉 왜 무인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는 방. 외로운 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방에 나의 외로움을 아는 것은 저 깃두라미 뿐인가 하노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너뿐인가 하노라 할 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깃두라미를 너라고 했죠. 그러면 너는 인칭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 사물에게 사람이 아닌 것에게 인칭 대명사를 쓰면 의인화. 그래서 의인화가 되는 것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에 인칭 대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또 나오죠. 감정이입. 요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화라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는데 사람에게만 써야 되는 표현. 뭐 침묵이라든지 사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나뭇잎의 비애. 그러면 비애는 매우 슬픈 거잖아요. 나뭇잎의 비애를 느낀 적 있니? 라고 말하면 나뭇잎을 인간화한 겁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인간화, 인칭 대명사,
감정, 이입 이렇게 세 가지가 의인입니다. 의인. 그리고 요거 아닌 것들은 모두 활유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활유와 의인이 헷갈릴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의인이다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다는요, 조금 이렇게 되게 철학적이랄까 그런 느낌이 많은 글인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되게 비유적이고 굉장히 비유적으로 국가의 어떤 조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이 구조는 이렇게 기억해요. 물은 국가예요. 물은 국가고 그리고 용은 군주. 물은 국가, 용은 군주. 그다음 큰 고기는 신하. 그다음 중간 고기는 설이나 아전이라고 해서 보통 그 사또 밑에 있는 애들. 그래서 설이 아전 뜻하고 작은 고기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다시요. 물은 국가, 용은 군주, 큰 고기는 신하, 중간 고기는 설이 아전, 즉 지방의 지방에서 그 토착 세력들이죠. 그리고 작은 고기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용은 물나라를 다스리면서 날이 감으로 마르면 비를 내려주고 또 사람이 물고기를 다 잡아버릴까 염려하면 그것을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용은 그 백성을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이 즉 군주가 임금이 백성을 보호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뒤로 가면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가렴주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가렴주구 아시죠? 가렴주구. 가혹하게 뺏고 착취하는 거예요. 관리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가혹하게 뺏고 백성의 재물과 돈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뺏는 것. 그것을 가렴주구라고 하는데 용이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작 큰 물고기나 또 중간 물고기들이 신하나 혹은 그 밑에 설이나 아전들 급이 낮은 신하들이죠. 이런 사람들 지방관들이 백성을 가렴주고 하는 것은 왜 막지 못하는가?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글은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죠. 찾으셨죠? 슬프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는데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슬프다. 어째서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와 중간 물고기는 그토록 작은 물고기 즉 백성을 그토록 괴롭히고 착취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옥의 어부라는 그 한문 수필입니다. 한문 수필이고 이 수필의 종류가 바로 부예요. 부.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어라는 부예요. 즉 어라는 부의 종류에 속하는 글이에요. 어부 이렇게 한자를 보시면 한문 수필의 종류 중에 부에 속합니다. 부. 그래서 어에 관한 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1번에 보면 공통점은 세 가지가 다 부정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 4번에 부정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 탄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가는 잠을 자고 싶지 않고 할 일이 많은데 잠이 계속 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 나번은 홀로 있는 외로움을 말하고요. 그 다음 다는 바로 가렴주구를 말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이 부정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가나다가 지금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왜 이게 다 부정적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듣는 부정부패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약간 좀 영어적으로 표현하면요. 되게 네거티브적인 개념. 사람들이 원치 않는 상태. 이런 게 부정적인 거예요. 42번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드렸는데 3번에 보시면 가와 나가 나옵니다. 아까 봤듯이 가에는 황혼이 나와요. 황혼. 그 다음 나에는 잠 못 드는 밤이에요. 잠 못 드는 밤. 여기서 잠 못 드는 밤. 그래서 황혼과 잠 못 드는 밤을 통해서 시간적 배경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한다. 근데 여러분 그 구체화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 교과서에서 했을 때 형상화라고도 하는 거죠. 네. 그다음 43번에 A, B에 대한 이해인데 A에는 가의 잠이고 B는 나의 여윈 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렇죠. 1번에
내가 잠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방해하는 거죠. 1번은. 2번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 잠을 자야 되는데 귀뚜라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래서 방해받고 있는 게 2번이죠. 44번 기억력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보시면 자, 이 44와 45가 둘 다 주체 문제입니다. 주체. 여러분이 그 지금 6평 지금 여러분 시험 본 6평 문제를 그 유형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주체 문제가 되게 많아요. 즉 누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1번에 보면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랬죠. 주체가 누구예요?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 즉 할 일 없는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잠에게 불만을 드러내니까 틀렸죠. 이건 주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지금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시적 화자가 내가 그렇게. 45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했는데 그 5번에 보면 끝에 수탈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백성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비판해요? 바로 큰 고기, 중간 고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백성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큰 고기, 중간 고기를 비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